살다 보면 참 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죠. 그 중에는 유독 나이가 들수록 더 깊고 단단해지는 인연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가까워질수록 멀어지는 인연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끼는 사람들과 평생 인연으로 이어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비밀, 바로 친할수록 조용히 해야 할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제가 아는 몇몇 분들의 삶을 떠올렸어요. 그분들의 지혜를 빌려 여러분의 인연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들을 떠올리며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콘텐츠로 늘 보답하겠습니다. 살면서 정말 친한 사람,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런 관계일수록 더 조심하고 아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정한 친구란 무엇일까요? 과연 내가 모든 것을 보여주어도 괜찮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보이지 않는 선을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성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친할수록 조용히 해야 할 것은 바로 상대의 과거와 실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의 지난 날, 어쩌면 후회스러울 수도 있는 과거의 일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힘들었던 시절의 이야기나 혹은 어렸을 적의 어설픈 실수담을 털어놓기도 하죠. 마치 프랑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가 우리가 선택한 것의 총체라고 말했듯이 우리의 과거는 지금의 우리를 만든 중요한 조각들이거든요. 개인의 경험과 선택들이 모여 한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그의 통찰은 우리가 타인의 과거를 대하는 태도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친하다는 이유로 혹은 농담 삼아 이런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곤 합니다. 야, 너 옛날에 그랬었잖아. 그거 기억나? 라면서 말이죠. 처음에는 웃으며 넘어갈 수 있지만 이게 반복되다 보면 상대방은 자신의 약점이 계속해서 들춰진다는 생각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자존감은 조금씩 훼손되고 여러분과의 관계에서도 미묘한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정훈 씨는 아주 친한 친구 모임에서 늘 겪는 일이 있다고 해요. 젊은 시절 잠깐 삐끗했던 사업 실패 경험을 친구들이 술자리에서 자꾸 안주거리 삼아 이야기한다는 거죠. 물론 친구들은 악의 없이 친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지만 이정훈 씨는 그럴 때마다 자신이 다시 그때의 실패자로 돌아간 듯한 기분의 한숨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특히 새로운 사람들과의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더욱 난처하고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그저 친한 사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겠지만 정훈 씨에게는 그 말이 마음속 깊이 박힌 가시처럼 아프게 느껴졌던 겁니다. 오히려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자신은 한없이 작아지고 결국 그 친구들과의 만남을 점점 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덮고 싶어도 친하다는 명목으로 계속 상기시켜버리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지어 나중에는 그 친구들에게 서운함을 넘어 배신감까지 느꼈다고 해요. 그저 가볍게 던진 한마디가 관계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라는 데일 카네기의 명언처럼 진정한 이해는 상대의 과거를 들추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에 있습니다. 진정으로 친한 사이라면 상대방의 과거를 약점으로 삼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것을 감싸 안아주는 포용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으며 각자의 과거에는 크고 작은 실수와 아픔이 있기 마련입니다. 친밀감이 깊어질수록 존중의 깊이도 함께 깊어져야 합니다. 그들의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의 흔적일 뿐 현재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친한 사람의 과거 실수를 농담 삼아 이야기하고 있진 않았나요? 우리는 말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마음을 한 번 더 헤아려 봐야 합니다. 맹자가 말했듯이 가는 자는 쫓지 말며 오는 자는 막지 말라는 말이 있듯 우리가 억지로 붙잡을 수 없는 것이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상대방의 마음을 떠나게 하는 말은 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우정은 상대방의 아픈 과거를 잊어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 두 번째로 친할수록 조용히 해야 할 것은 바로 상대방의 개인적인 가정사나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 종종 그들의 배우자나 자녀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가정사나 복잡한 개인적인 문제들을 털어놓기도 하죠. 이런 이야기들은 분명 상대방이 여러분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자신의 가장 은밀한 영역으로 초대하여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보가 친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쉽게 흘러나가거나 혹은 나중에 논쟁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적인 정보가 외부로 새어나갔을 때 상대방은 극심한 배신감과 함께 관계에 대한 회의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다시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박미경 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미경 씨는 아주 친한 동네 친구에게 딸아이의 결혼 문제로 소갈이했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딸이 원하는 결혼 상대가 부모 마음에 들지 않아 갈등이 있었다는 솔직한 속마음을요. 심지어 그 친구에게만은 남편에게도 말 못한 속 깊은 이야기까지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친구를 믿고 의지했던 것이죠. 그런데 며칠 뒤 다른 동네 모임에서 그 친구가 미경 씨의 딸 결혼 이야기를 마치 자신의 일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됐답니다. 아유, 미경이 딸 결혼 때문에 속 많이 상했지. 그쪽 집안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미경 씨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고 너무나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자신의 가장 사적인 고민이 마치 동네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된 것 같았으니까요. 물론 그 친구는 미경이 편을 들어주려고 이야기한 것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미경 씨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미경 씨는 그 친구에게 더 이상 마음을 열지 못하고 관계는 소원해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사적인 이야기는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루시우스 에네우스 세네카는 진정한 친구는 시련을 함께 나누며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라고 했죠. 이 말은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지 그 슬픔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상대방의 고통과 어려움을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친한 관계일수록 상대방의 비밀이나 사생활은 나만의 금고 속에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자신의 가정사를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나서서 내 남편은 요즘 어때? 딸은 결혼 잘했니? 와 같이 너무 깊이 들어가려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친해도 묻지 말아야 할 질문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불을 대하듯 하라. 다가갈 때는 타지 않을 정도로, 멀어질 때는 얼지 않을 만큼만이라는 디오게네스의 명언처럼 친한 관계일수록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사적인 영역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함입니다. 친하다는 이유로 무례해지는 것은 결코 좋은 인연을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존중받는 관계만이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친할수록 조용히 해야 할 세 번째는 바로 나의 자랑, 특히 돈이나 자식 자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가장 민감하고 많은 관계를 틀어지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좋은 일이 생기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합니다. 내 자식이 좋은 학교에 합격했거나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거나 혹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친한 친구에게 가장 먼저 알리고 싶어 하죠.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된다는 말처럼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을 공유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알버트 호버가 우정은 서로에게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듯이 진정한 우정은 한쪽의 일방적인 자랑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을 헤아리지 못한 채 이어지는 자랑은 오히려 깊은 상처와 질투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상대방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는 그들에게 더 큰 절망감과 소외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최은숙 씨의 사례를 들어보면 더 명확해질 거예요. 은숙 씨는 재산이 꽤 많은 편이라 생활에 여유가 있는 반면 다른 한 친구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은숙 씨는 자신의 재정적인 성공을 친구에게 숨기고 싶지 않았고 오히려 친구에게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종종 그 친구에게 이번에 새로 산 벤츠 정말 좋더라. 우리 아들 이번에 대기업 임원 승진해서 보너스도 많이 받았대. 이번 휴가 때는 해외여행이나 갈까봐 같은 이야기를 아무 생각 없이 하곤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은숙 씨는 순수한 의도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었던 친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친구도 억지로 축하해주는 척했지만 나중에는 은숙 씨의 전화를 피하고 모임에도 잘 나오지 않게 되었다고 해요. 은숙 씨는 영문을 몰라 답답해했지만 나중에 다른 지인으로부터 그 친구가 은숙이가 나 잘 살고 있는 거 놀리는 것 같아서 불편해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은숙 씨는 오랜 친구를 잃게 되었고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에게 자랑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친한 사이일수록 상대방의 현재 상황을 더 잘 알고 있을 텐데 우리는 종종 자기 자랑에 심취해 그 사실을 잊곤 합니다. 양광모 시인의 말처럼 만남은 인연이고 관계는 노력이다라고 했듯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 중 하나가 바로 상대방을 헤아리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내 자랑이 그들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킬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때로는 조용히 마음속에 담아두거나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내 좋은 소식을 말하지 않아도 알아봐주고 진심으로 축하해 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겸손을 통해 상대방에게 더 큰 존경과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의 행복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의 상황은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어떤 친구는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내 자랑은 그들에게 큰 벽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돈 자랑, 자식 자랑은 순간의 우월감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소중한 관계를 파괴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에리히 프롬은 사랑은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일방적인 과시가 아닌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교감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자, 오늘 이걸로 정리해 드릴게요. 친하면 친할수록 조용히 해야 할 3가지는 첫째, 상대방의 과거와 실수, 둘째, 상대방의 개인적인 가정사나 사생활, 그리고 셋째, 나의 자랑, 특히 돈이나 자식 자랑입니다. 이 3가지를 조용히 함으로써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깊은 존중과 배려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소극적인 방편이 아니라 관계를 더욱 풍요롭고
깊이 있게 만드는 적극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소통하지만 때로는 침묵을 통해 더 깊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노력들이 모여 우리의 소중한 인연들을 평생토록 단단하게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라는 데일 카네기의 말처럼 이해와 존중, 그리고 적절한 침묵이 바로 평생 인연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비법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관계들을 되돌아보고 더욱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조용히 빛나기 시작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철학의 울림이었습니다.